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올 시즌도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할 세 분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전준호 해설위원, 그리고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시즌부터 KBSN에 합류하게 된 전준호 해설위원 오늘 나오셨는데 인사 먼저 해야죠. 인사 먼저 드려야죠. 예, 예. 아, 저희가 새로 오는 해설위원께 항상 드리는 첫 질문이 있는데 참견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 여기 있는 두 분은 와 참견으로 그냥 인생이 참견이야. 참견하면 김도환 기자죠. 저는 빼주십시오. 아니 좋아하는데요. 네네네. 사실 기회가 없어서 참견을 많이 못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참견 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을 저기 시키는 게 참견하는 거 좋아하시면 고정, 내일 나오셔도 고정. 됩니다. 네. 내일 나와서 참견하셔도 됩니다. 장성호 의원 겨울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뭐 놀았죠. 뭐 간간히 뉴스 출연도 하고 놀았는데 뉴스 혹시 안 좋은 거로 나온 거 아니죠? 아닙니다. 요즘 사회면 뭐 이런 데로 나온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스토브리그 기간에 뭐 야구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뉴스에 한 두세 번 정도 출연을 했고 그리고 뭐 유튜브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뭐 편안하게 좀 지냈습니다. 유튜브는 잘 되세요?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서 정책인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뭐 장성호 의원 뭐 취재 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야구라 애청자이기 때문에 장 의원 나올 때는 제가 앞으로 좀 많이 나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또 신나게 오늘 참견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참견이기 때문에 아마 더 오늘 또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전준호 해설위원 별명이 대도였잖아요. 아, 그렇죠. 시청자의 마음을 훔치는 참견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전준호 위원과 함께 달라진 세트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참견을 할 예정인데 어느 때보다도 좀 변화가 많이 있었던 시즌 전에 변화가 많이 있었던 2024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가장 먼저 좀 바뀐 거는 중계의 전송 방식이 좀 바뀌었죠. 이 지난 시즌까지는 네이버에서 보다가 올해부터는 티빙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OTT 시대가 드디어 막을 올렸는데요. 그렇죠. CJ E&M 티빙이 3년간 한국 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약 450억 원 규모인데요. 2007년부터 무려 18년 동안 네이버 등 통신 포탈이 이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당시의 금액이 약 220억 원이거든요. 한국 프로야구의 몸값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야, 가장 달라진 부분은 무료로 보는 시대에서 이제 유료화가 됐다는 거로 볼 수가 있겠네. 이게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초반에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고 보는데 더 나은 서비스를 뭐 기대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약간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 스포츠 컨텐츠가 이게 무료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네, 항상 그럼요. 무료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료화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 스포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유료화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좀 티빙의 성공 여부가 궁금한 부분이 되겠고 좀 요금제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일률적으로 한 달에 얼마도 물론 뭐 좋겠습니다만 네. 좀 보고 싶은 경기만 보게 할 수 있고 미국의 페이퍼뷰 보면 굉장히 요금제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요금제도 좀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이제 아직 걸음마 초보 그렇죠.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OTT 시대가 열렸고 맞아요. 장 의원님 가입하셨죠? 저는 가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4월 30일까지 무료인데요. 그냥 가입했습니다. 이게 속 시원하게.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가입했습니다. 저는. 예. 근데 뭐 첨언하자면 송출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자막 사고가 조금 잦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앞으로는 좀 양질의 퀄리티 좋은 이 중계 방송을 좀 시청자들한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다. 아직 뭐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뭐 나아진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럼요. 어떤 네. 눈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시청자들이 원하는 눈높이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첫 회는 올 시즌을 전망하는 시간을 첫 회는 처음이니까 맞아요. 전망을 좀 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맞춰도 욕을 먹는 거고 틀리면 저욕 먹고 이거 참 굉장히 힘든. 네. 알겠습니다. 야구에 참견 시즌4 첫 회는 올 시즌을 전망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 참견 시즌4 첫 번째 주제는 5강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자, 이제 막 걸음을 뗀 2024 시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4가지 포인트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참견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시즌4 2024 시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달라진 규정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되겠습니다. 시즌 전에 많이 바뀌었죠? 규정이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죠. 한 압축을 해서 보면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자동 볼 판정 시스템. 이거 ABS인데요. 거의 혁명적인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상 위험 감소를 위해서 베이스 크기를 크게 했습니다. 15인치에서 18인치로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냐? 루와 루 사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는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루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시프트 제한인데요. 2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쪽에 2명의 야수가 반드시 위치해야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크게 한 4가지. 피치 클락은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적용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것도 말이 많은데요. 피치 클락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준비 과정 때문에 지금 1년을 미뤘는데 KBO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피치컴을 구입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피치컴이 오게 되면 이제 포수하고 투수 사인 주고받는 그 시간이 완전히 단축이 될 거거든요. 피치컴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하반기 때는 2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는 아마 이게 반드시 도입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도입이 될 때 원래 피치클락이 도입이 되려면 피치컴하고 같이 사실 도입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네. 피치컴이 없다고 한다면 투수들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포수 사인을 보다가 고개 한번 틀면 이 피치클락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피치클락은 피치컴과 함께 오히려 뭔가 이제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고 내년 시즌에 같이 도입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내년 시즌 도입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피치컴 얘기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피치컴과 같이 내년 시즌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또 있어요.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격하는 팀에서 무사 1, 2루에 작전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럼 번트 사인이 나왔을 때 또 수비수 입장에서는 수비 사인이 또 나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킬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50%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인이 수비 코치가 사인이 나오고 그리고 배터리 포수가 앉아서 그 사인을 내야수한테 전달하고 그러면 투수가 그 사인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23초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이게 아마 현장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사 1루의 번트 상황에 이런 상황에는 사인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주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성호 위원 얘기처럼 올 시즌은 일단 유보가 되고 내년 시즌도 피치컴과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범 경기 때 잠깐 했었잖아요. 심판의 그 경고까지 했었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온 게 제가 이제 시범 경기 나가서 보니까 그 관중 여러분이 농구 보면은 왜 샤클락 관중들이 5, 4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거를 관중 여러분께서 하시는데 이게 약간 쪼는 맛이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피치클락은 어쨌든 좀 유보가 됐다고 봐야겠고, 이제 나머지 한 3개 정도가 이제 굵직하게 규정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겠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 10경기 정도 지금 좀 10경기 좀 안 되게 치렀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적용된 그 규정된 룰 적용된 부분. 아무래도 뭐 베이스 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베이스를 이렇게 계속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진 느낌이 사실상 몇 경기 지나면 뭐 예전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비 시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베이스를 중심으로 2명씩 막아놨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수비 시프트 한 적도 없습니다. 수비 시프트를 한 지가 사실상 몇 년 안 됐어요. KBO 리그에서도. 그렇죠. 스베라 감독 때부터 그렇죠. 그러면 뭐 사실상 횟수로 보면 한 3년 정도? 그렇죠.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대로 복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ABS죠. 일단은 세계 최초로 이제 도입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고 어떤 공이 볼 판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투수들도 완벽한 데이터가 없고 타자들도 뭐 신장에 따라서 뭐 스트라이크 존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스트라이크 존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완벽하게 몸으로 습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타자들도 스트라이크 먹고 가우뚱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투수들도 던졌는데 본인은 스트라이크라고 생각이 드는데 볼 판정을 받고 볼이라고 판정
볼인데 이거로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고 이런 약간 갸우뚱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타자들이 예를 들어서 3,000 타석 정도 들어갔던 타자들 정도 되면 한 12,000개의 공을 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크 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이 흔들린다는 거는 상당한 어떤 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루율이 가장 높은 그런 선수인데 본인이 봤을 때 완전히 이건 존이 아닌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윤동 기자는 어떤 것 같으세요? ABS전 지금 한 10경기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팬들 인터뷰도 좀 많이 해봤고 한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팬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야구 팬들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이제 그 모토가 신속 정확 공정인데 그 정확하고 공정한 면에서 굉장히 그 지금 팬들을 만족시키고 있고요. 신속 요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가 지금 거의 동타임으로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야구 팬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고 일부 이제 이 일부 선수들 중에 조금 이제 그 만족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물어봤더니 이 9개 존을 1, 2, 3, 4, 5, 6, 7, 8, 9 요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지 선수가 서건창 선수한테 던졌던 그 공이 1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부분을 타자들이 이거 칠 수 없는 볼이라고 하는 그 반응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 쪽에 그 높은 그 하이 페스트볼 그다음에 하이 그 변화구 부분에 있어서 그 1번하고 3번 부분이 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만족하게 치지 못하는 볼인데 스트라이크다 이런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처음에 ABS가 도입됐을 때 과연 높은 변화구가 과연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얘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당시 KBO에서 얘기한 거는 홈플레이트를 어차피 입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보기 때문에 거기 입체적인 존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판정 여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 입체적인 존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약간 아까 말한 그런 부분 좀 타자가 치기 어려운 부분도 스트라이크 판정 받는 걸 봐서는 좀 약간 좀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ABS가 홈플레이트 중간하고 끝에 이제 두 면을 놓고 하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처럼 이 낙폭이 큰 체인지업을 던지는 선수가요. 앞면은 통과하고 뒷면에 통과하지 않잖아요. 이 낮은 거 스트라이크로 못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폭이 큰 선수한테는 불리하게 또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높은 변화구의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가고 뒤에서 같이 겹치게 되면 높은 변화구가 스트라이크로 잡히기 때문에 이건 투수한테 유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이 다양한 면을 이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팬들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3볼 노 스트라이크에서는 스트라이크가 정말 광활해지고 그다음에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그 존에 대한 불만을 그렇죠. 팬들이 항상 내비쳤기 때문에 이거 항상 팬들한테는 매년 나온 얘기였죠. 매년. 팬들한테는 이거 엄청난 만족도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룰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심판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동등한 조건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바뀐 것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베이스 크기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메이저리그가 이거 먼저 작년에 도입을 했는데 네. 지난 시즌에 아쿠아 주니어가 70개. 도루를 73개를 했어요. 네. 내셔널리그에서 아쿠아 주니어가 73개였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아스테오리 루이스가 68개를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가 2,900개 대에서 그렇죠. 3,500개가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전년도 도루왕이 30개 대였는데 배로 도루왕이 늘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다면은 올해 60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50개 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0개 넘을 것 같아요. 예. 전준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전준호 의원 도루하면 또 전준호 의원이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도루를 하는 주자들이 1루 베이스에서 시각적으로 2루가 상당히 가깝게 느껴져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도루를 하는 선수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리턴하는 돌아가는 1루 베이스 가까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1루도 가까이 보이고 2루도 가까이 보이고 그 시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야구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 LG가 시도했던 것처럼 뛰는 야구가 이제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한 점 내기에서는 뭐 도루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반대 의견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는 이제 프레이밍이 사실상 뭐 큰 의미가 이제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포수가 이제 끝까지 공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ABS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던, 그냥 계속 주자가 나가면 포수는 옛날 같았으면 이제 스트라이크 만들기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동작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들어오면 그냥 주자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면이 또 있을 수 오히려 있구나. 조금 주자를 잡는 데 있어서 베이스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빠른 선수가 도루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포수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주자를 계속 신경을 쓰게 되면 그래도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군요. 도루자가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각도 있을 한화 수 있겠네요. 이재원 포수가 프레이밍 없이 2루에서 아웃시키고 그랬던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하이 패스트볼을 그냥 잡아가지고 2루에 던져서 잠실에서 LG 트윈스 그 도루 시도를 저지했던 적도 있고 해서 아마 그 프레이밍하고 연관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볼거리가 이건 풍성해지는 거. 그러니까 거리가 좁아진 만큼 도루의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포수에게 유리한 면도 발생하기 때문에 또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메이저리그처럼 도루가 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올 시즌 박혜민 선수가 60개 하겠다고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올해 도루왕 경쟁 재밌을 것 같아요. 도루왕 경쟁 지금 뭐 박혜민, 필두로, 장현실, 정수빈, 뭐 박찬호도 뭐 나올 박찬호, 정도로. 김혜성 네. 뭐 이런 선수들은 특히 이제 김혜성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기부여가 확실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올 시즌 마치고 이제 포스팅으로 이제 미국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보여줄 게 굉장히 많고 보여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지금 메이저리그가 엄청나게 도루수가 늘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모습을 KBO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김혜성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뛸 겁니다. 21년도에 도루왕 할 때 순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순도가 좋았었어요. 걔가 그럴 뻔했어. 김혜성 선수가 전체 기록을 따져보면 만약에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지만 김혜성 선수는 제가 볼 때 신기록 세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성공률로 봤을 때는. 야, 올 시즌 도루왕 누가 될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역대 도루왕 보니까 다 아시죠? 이종범 선수 84개, 그 다음이 전준호 의원이 75개. 그렇죠. 93년도 이종범 선수가 그때 73개였어요. 95년도에 예선, 와, 이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슨 거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60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 대본에도 없는 건데 이제 도루를 워낙 이제 전준호 의원님 잘하시니까 그럼 1루에 나가면 뭐 1루에서 2루 도루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도루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 같은 거를 잘 보나요?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도루를 하는 주자들은 투수의 습관들은 전부 다 메모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투수 같은 경우 그리고 바뀐 외국인 투수 이런 선수들은 또 메모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를 하다 보면서 다 메모가 되죠. 그리고 도루를 하는 선수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은 이제 예를 들어서 벤치에서는 이제 레드라이트 뛰지 말라는 사인이 나와요. 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1루에서 자기도 모르게 2루 베이스에서 손으로 이렇게 불러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이거 진짜 도루하는 선수한테 물어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간다.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도루하면서 그랬어요. 쾌감을 느끼시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는 자기도 모르게 스타트 타이밍이 되면 그렇게 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장성우 의원 현역되었으면 도루 저 베이스 크게 커져서 몇 개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9개거든요 지금. 100개 채웠겠네요, 그럼. 100개 채우고 있어요. 100개 못 채우셨어요. 야구를 좀 더 오래 했어야 돼요. 베이스 커질 때까지. 아쉽네요. 시즌 끝날 때 과연 도루왕 누가 될지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주 많이 다양하게 바뀐 규정들이 올 시즌 각 팀에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 흥미롭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4 시즌에 대한 참견 계속해서 다음 포인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시즌4 2024 시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KBSN 판정단이 예상한 5강입니다. 5강은 쉽지 않아, 5강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 매년 시즌 초가 되면은 이거 안 할 수 없죠. 이거 해야죠. 예. 근데 지금 올해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저희가 항상 시즌 들어가기 전에 5강 예상 부탁드리고 뭐 몇 중, 뭐 몇 강, 몇 중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특별하게 좀 그거 너무 심하다. 그럼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거 말이 되냐.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한 10경기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라. 제가 봤을 때 김태균 의원이 현재 시점에서 딱 맞는 제가 봤을 때 5강을 꼽은 것 같아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5강 판단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과를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장성호, KT, LG, 기아, 하나, 두산, 전준호 의원, LG,
기아, KT, 두산, 하나. 김도환 기자 LG, KT, 기아, 두산, 하나. 그리고 NC가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하나가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이 질문을 사실은 저희가 설문을 주초에 드렸어요. 주초에 드렸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게 아마 주중, 주말쯤에 받았으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세 분께 바꿀 기회 드릴게요. 이거 바꾸셔도 돼요. 지금 더 늦기 전에 바꾸셔도 돼요. 아, 저는 뭐 그냥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네. 장성호 의원이 KT, LG, 기아, 하나, 두산. KT 지금 안 좋은 상태 안 괜찮습니다. 좋은데? 근데 KT가 어떻게 보면 루틴처럼 이제는 굳어졌어요. 그래요? 네, 최근 뭐 한 3, 4년 정도 보면 시즌 초반에 진짜 안 좋다가 어떤 계기를 마련한 이후에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시즌 마지막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그런 어떤 그 좋지 않은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간 많이 겪어본 상황이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안 좋겠죠. 이거 과연 올해는 최근 몇 년간 좋았던 성적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올해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내심 올해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슬로우 사실 스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슬로우 스타터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사실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T. 는. 그러면 김도환 기자는 바꾸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일요일 경기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디요? 누구 뺄 거예요? 지금 김도환 기자가 LG, KT, 기아, 두산, 하나. KT밖에 없는데. 저는 KT를 빼고요. KT 빼고 알겠습니다. NC를 선택하겠습니다. NC. 예. 근데 NC. 우리 이제 ABS도 도입됐는데 너무 화내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야구를 좀 봤으면 왜 좋겠어요. 하네? NC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투타의 짜임새. 투타의 그리고 짜임새? 지금 현재까지의 그 기류가 물론 KT가 슬로우 스타트는 맞지만 예년보다 지금 선발 야구가 안 돼 있고 올해는 AB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KT가 예전만큼 쉽게 치고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자리를 저는 NC한테 한 표 그냥 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고용표 선수가 그 대량 실점한 거랑 그 벤자민이 무너진 거는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해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그거는 진짜 충격적이. 고용표가 그렇게 많이 맞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근데 선발로 한 시즌 거의 대부분 뭐 한 30경기 정도 나가는데 그런 경기는 한두 경기 정도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고용표가 첫 동편에 뭐 대량 실점하면서 무너졌다고 해서 야, 이거 올해 고용표 안 되는 거 아니야?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시즌을 치르면서 30경기 중에 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어디서 어느 상황에서 나오느냐의 문제지 시즌 초반에 오히려 그냥 매 한 대 더 맞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속편하게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장 의원 말씀대로 저도 KT를 3강에 넣었거든요. 3강에 넣었는데 지금 뭐 시즌 아직 뭐 10경기가 안 된 상태지만 올 시즌에 작년처럼 KT가 5월 달까지 하위권에 머문다면 다시 올라오기는 올 시즌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할수 있어요. 지켜봐서 예. 작년처럼 그렇게 예. 만약에 작년처럼 그렇게 네. 그 정도까지 쳐져 예. 있으면 올해는 쉽지 않을 예, 거다. 그 이유가요. 올해는 하위 팀이 사실 뭐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중위 팀이 너무 강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 팀들이 중위 팀한테 이제 잡히는 경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KT가 작년처럼 5월달까지 하위권에 머문다. 저는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판정단 분들 모두에게 선택받은 팀은 딱 세 팀이 있습니다. 전년도 우승팀 LG 그리고 지금 아주 뭐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가 되겠는데 기아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6위로 가을 야구를 기아가 못했죠. 그렇죠. 한 경기 차로 떨어졌죠. 근데 모든 분들이 기아를 올해는 선택을 했고 심지어는 기아가 3강 이상도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기아가 달라진 이유가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기아를 뽑으셨어요? 글쎄요, 작년에 기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았던 게 이제 외국인 두 투수거든요. 그리고 그 투수들을 좀 빨리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 왔던 선수들도 그렇게 뭐 뛰어난 성적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좋은 외국인 투수만 오면 기본적으로 라인업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기아는 이제 무조건 5강에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을 했는데 올해 사실 윌크로우가 시범 경기 때는 좋았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적응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외국인 원투펀치가 들어온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그 자원 트로이카가 또 건재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 부분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기아는 크게 흠집이 날 그 무언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아는 무조건 간다. 알겠습니다. 3강 후보다. 전준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작년 기아가
정상적인 전력으로 경기를 했던 경기가 몇 경기 될까요? 부상 선수 많이 있었죠. 네. 많이 나왔죠.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해도 골절이에요. 최소 4주 이상. 네, 이런 상에 선수들이 어떤 맞아요.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시즌 개막과 동시에 나성범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합류가 상당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김동영 선수 2경기하고 발목 부상으로 맞아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 손가락 골절 있었고요. 시즌 후반에 나성범 선수 돌아오니까 또 최용우 선수 골절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기아가 작년에 레이스를 끌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하지만 기아가 끝까지 그 5위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오늘 경기까지 우리가 지켜봤을 때 지금 두산이 선발 1, 2, 3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주말 3연전 2승 1패로 위닝을 가져갔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기아가 올 시즌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범호 감독이 초보 감독이잖아요. 네. 그 초보 감독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이는 뭐 모든 걸 또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범호 감독을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은퇴한 이후에 일본 연수 1년, 미국 연수 1년, 갔다 와서 바로 2군 총괄을 맡았고 몇 년 하다가 또 타격 코치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범호 선수를 은퇴시켜서 이범호 감독으로 데뷔를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플랜이 계속 가동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됐다 뿐이지 어차피 될 것이었다. 어차피 될 것이었어요. 예. 그 이범호 감독이 뭐 초보 감독이 뭐 리스크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범호 감독이 초보 감독이긴 하지만 팀에서 계속 녹아 있었던 선수고 그렇죠. 또 선수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그 형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또 충분히 뭐 지도자로서도 좋은 출발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런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후보로 뽑은 5팀 가운데 가을 야구에 근접한 팀, 비록 오늘 뽑은 이 5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팀이 다코스로 봐야 된다. 근접할 것이다. 어디로 보세요? 롯데? 롯데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뺐거든요. 저는 NC 다이노스 같아요. 네. NC를 넣지 않으면 NC가 네. 가장 근접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예. NC. 예. 전준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크호스로 NC 다이노스를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NC로? 유현진 선수만 기욱하지 않았어도 NC가 갑자기 유현진이요? 경기만 타지 않았어도 예상은 예상일 뿐 예상을 뒤집는 게 또 야구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즌 중반 야구에 참견해서 작년에 한번 했죠. 경로 변경. 올해도 경로 변경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또 고민을 해보시고 그때도 바뀌지 않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가실 건지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우승 후보는 잠시 후에 우승 후보는 누구일지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N 판정단의 5강 리스트에 유독 그 반가운 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다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시즌4 2024 시즌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한화와 롯데의 2024 시즌은 바로 다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 롯데 얘기 뭐 매년 안 할 수 없죠. 매년 시즌 초반에 매년 하게 됐는데 올해는 약간 좀 기운이 좀 달라졌습니다. KBS 판정단 전부죠. 사실은 전부가 전부죠. 5강 네. 하나 이글스 5강 진출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 달라진 건 확실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입단을 하냐 안 하냐 곧 그 기준점인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는 KBO에서 활약을 하다가 미국에서 11년 동안 활약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워낙 또 좋은 성적을 냈고 그렇죠. 가기 전에도 워낙 불체출했던 성적을 냈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돌아옴으로써 저는 뭔가 이제 하나가 그냥 마지막 퍼즐이 네. 끼워진 건가요? 저는 거기서 낚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상 유현진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문동주 선수가 이제 3번으로 가고 4번에 김민우라든가 그리고 이제 5번에 이제 이태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 유현진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뭐 선발이 너무나도 사실 강력해지는 거예요. 5명의 선발이 네. 완전히 꽉 차게 됐죠. 지금 계속 선발 야구가 잘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리그에서 그동안에 성적을 잘 냈던 팀들 한번 보세요. 다 선발 야구들이 맞습니다. 다 안착이 되고 선발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팀들이 거의 대부분 5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유현진 선수가 입단하면서 그냥 그 뭔가 선발에 그 좋지 않았던 게 그냥 딱 한 번에 그냥 일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단숨에 이제 5강 후보로 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이 딱 드는 팀이 돼버렸습니다. 벌써. 전준호 의원도 역시 포인트는 류현진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다들 전문가들은 류현진 선수 영입이 가장 크다고 좀 판단을 했는데요.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네네. 야수의 뎁스가 강해졌어요. 아, 타자들. 예, 야수. 그래서 안치홍이라는 KBO 리그에서 가장 정확한 타자의 FA 영입, 그리고 그 SSG에서 그 김강민 선수, 그리고 이재원 선수 이런 그 예전 SK 왕조 시절 이끌었던 우승 DNA를 가지고 있는 두 베테랑을 그리고 이재원 선수는 또 포수예요. 그렇죠. 예, 이런 좋은 베테랑 선수를 영입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 하나가 사실 외국인 타자에 대한 아, 고민이 그렇죠. 없었어요. 매년 고민이 예. 있었죠. 예.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오그레이디 선수 22개 만에 퇴출됐었고요. 그리고 윌리엄스도 68경기에서 2할 4푼밖에 못 쳤거든요. 두 선수가 WAR이 모두 마이너스예요. 네, 맞아요. 이게 외국인 응수로 나오면은 예. 진짜 답 안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영입한 페라자 선수 글쎄 뭐 몇 경기 안 봤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결정적일 때 좋은 큰 타구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는 야수 뎁스가 강해진 거, 그리고 하주석 선수의 복귀, 그리고 임종찬 선수의 또 신지급 선수 다시 또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현진 선수 영입과 함께 뭉쳐가지고 또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지 않나. 그런 저는 판단이 사실은 그 제일 궁금했던 선수가 페라자 선수였어요. 네, 시즌 맞아요. 전에 가능성은 있는 공격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왜 하나가 100만 불을 이 선수에게 채워서 줬을까라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열어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 젊은 선수고. 젊고. 예, 그리고 이제 영입할 때 25살인가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맞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기록상으로 보면 이제 하드 타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강한 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강한 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땅볼이 되더라도 한 발 옆으로 땅볼을 만들어도 안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는 영입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 성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젊은 선수고 젊은 선수 사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진짜 터지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거든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 기복이 또, 네. 또 심한 그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갔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 그 하드 타구 비율인 것 같아요. 강한 타구를 만들 수 있는 파워와 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터지게 되면 워낙 저 작년에 폭망했기 때문에 타자 쪽에서.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스카우트 이제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롯데에서 때는 레이에스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오그레디 선수하고 이제 오그레디 선수 방출하고 하나 이글스가 레이에스 선수를 할까 말까 이제 거의 그 안건을 올렸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비교를 그때 당시에 나왔던 선수가 이제 페라자 선수인데 페라자 선수하고 레이에스 선수를 비교하니까 좌우 편차 면에서 우타석에서 있었던 게 레이에스 선수보다 페라자 선수가 더 뛰어나다는 그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는 이제 플레이 디시플린이라고 써 있는데 선구안을 포함한 그 눈야구를 포함한 이 어프로치 자체가 이 당시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 페라자 선수가 가장 뛰어났다고 했고 그다음에 메이저리그를 왜 못 갔냐? 메이저리그도 지금 190cm 이상의 장신 선수를 선호하는 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1m 75? 1m 75 정도. 70cm대 선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선호를 안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실이 굉장히 꽉 차 있는 선수였다. 근데 이 선수가 재작년만 해도 리스트에 없었던 선수입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선수가 바로 페라자 선수거든요. 그렇게 보면 손혁 단장 그리고 최용성 프런트 뭐 여러 분들이 당시에 이거 거의 모험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까운 건데 네. 꾸준히 밀어붙여가지고 픽을 한 게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이 페라자 선수를 택한 게 지금 봐서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뭐 팬들께서는 워크해싱 얘기하는데 이거 애티튜드라고 해서 큰 범위에서도 오그레디 선수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 구장 밖에서 덕아웃 그리고 덕아웃 밖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융화도 좋고 또 파이팅도 좋기 때문에 지금 하나 이글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픽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트리플 A에서 기록을 보니까 타율이 2할 8푼 4리, 출루율 3할 8푼 9리, 장타율이 5할 3푼 4리, OPS가 거의 1에 가까운 활약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 1년 만의 기록이고 젊은 선수기 때문에 야 정말 대단한 도박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간에 잭팟이 터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왼손 타석에서는 믿을만 했는데 우타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일요일 날 우타석에서 그 우측 폴대로 밀어가지고 홈런을 하나 그 안에 넣어가지고 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물어봤더니 프런트에서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올 시즌 한화가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당시 오키나와 있을 때 류현진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제가 그 류현진 선수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와, 경기 그 전지훈련장에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류현진 선수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오늘 도착을 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경기장부터 이 전지훈련장 분위기 온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키나와에도 기자들이 그날 거기 다 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날 진짜 그날 우리나라 기자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와, 그날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돌아와서 류현진 선수가 팀의 분위기도 바꾸고 말씀해주신 것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5강 후보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KBSN 판정단 여러분이 과연 돌아온 괴물 류현진 선수가 어떤 성적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그 답변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답변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의원이 12승 이상 2.50의 평균 자책점, 전준호 의원이 12승에서 15승, 제가 10승에 2.70 평균 자책점 예상을 했고 김동 기자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저는 12승이고요. WAR은 5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와, 이 와중에 김태균 의원은 15승, 유희관은 두 자리 승수는 뭐야 이거? 둥글둥글하게 가겠다는 거죠. 이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승에서 20승까지인데. 저는 윤희상 의원 13승 10패 이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오, 10회는 뭐냐? 예, 윤희상 의원 10패.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어쨌든 뭐 류현진 선수 성공은 어느 정도 뭐 예상된 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좀 보장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떠난 이후에 지난 11년간 5차례나 최하위를 기록했던 한화 이글스인데 올 시즌은 류현진의 컴백과 함께 가을에도 최강 한화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화 얘기를 했고 이제 또 한 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판정단의 5강 예상에 보이지 않는 팀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 시즌 많이 좀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이 팀도 올해는 5강 가지 않을까 예상했던 분들도 꽤 있었는데 바로 롯데 얘기가 되겠습니다. 롯데는 전준호 의원 잘 아시죠? 하실 얘기도 많으시고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안 되는 팀 얘기하는 게 참 힘듭니다. 아니요, 그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롯데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네. 작년 시즌이었죠. 사실 뭐 좋은 분위기였고요. 네. 우리 그때 롯데라는 팀이 왜 5강을 못 갈까에 대해서 참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코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5강 후보에 롯데를 뺐던 첫 번째 이유가 안치홍 선수가 외부로 빠져나간 안치홍 겁니다. 빠져. 이 안치홍 선수가요. 그 프로야구 통산 기록이 15년 통산이 2할 9푼 7리를 친 선수입니다. 정말 꾸준한 선수거든요. 그리고 롯데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499경기에 나가가지고 그때도 2할 9푼 1리를 쳐냈어요. 이런 정확한 선수가 빠져나가니 사실 좀 올 시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역시 뚜껑 여니까 지금 공격력이 안 돼요. 역시 공격이 아쉽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투수력은 롯데는 일단 세팅은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가 리그에서 작년 시즌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선발 투수는 3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투수들은 괜찮고 그리고 뭐 중간 릴리프도 세팅이 다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수의 뎁스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선수가 빠져나간 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저 오키나와 캠프에서 김태형 감독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 방을 쳐줄 선수가 없다. 그 얘기 계속 나왔죠. 네, 경기를 이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 결국은 큰 거 한 방인데 이런 그 사실 한동희 선수한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대요. 물론 뭐 6월달에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선수이긴 했지만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근데 결국 또 뭐 복사금 부상으로 인해서 개막을 들어오지 못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롯데가 그래서 5강에 올 시즌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게 이게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한동희 선수하고 김민석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삐끄덕거린 거예요. 계산이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김태형 감독도 사실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예. 김태형 감독도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희 선수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한동희가 있고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못 치더라도 있고 없고가 제가 봤을 때 좀 크거든요. 상대방이 느낀 압박은 이거는 분명히 한동희가 라인업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마운드에 있는 투수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그리고 김민석 선수도 사실 2년 차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명이 탁 빠져버리니까
대체할 만한 선수가 안 보이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득점력이 6경기, 7경기 치렀는데 20점 조금 넘었거든요. 예. 거의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투수진이 세팅이 잘 돼 있고 호투를 펼치더라도 야구는 점수가 나야지 이기는 그렇죠. 스포츠인데 공격력이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예. 김도환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반전의 포인트가 어떻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장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뭐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동희 선수가 4월 중순에서 말 정도 돌아오고요. 그리고 김민석 선수가 아마 이제 다다음 주에 배팅을 아마 해서 4월 중순이면은 한동희, 김민석이 돌아온다.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저도 워낙 안타깝기 때문에 박준혁 단장한테 사석에서 그냥 아 이거 뭐 전미르 선수라도 좀 대타로 기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무 야, 가슴 얼마나 얼마나 진짜. 아니, 그럴 정도로 지금 칠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사실 농담조르게 했는데 심각하게 전미르 선수는 어쨌든 1년간은 투수에 전념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석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롯데자이언트 지금 근심이 깊어가고 있는데 트레이드 카드 한 장 이제 썼기 때문에 손호영 선수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한동희, 김민석, 손호영 이 세 명이 합류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한 번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가 이게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의 그 업적, 위협 한 번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한 칼 한 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홈플레이트를 뒤로 밀면서 맞아요. 야구장을 예, 예. 좀 크게 만들었잖아요. 펜스도 더 높이고. 맞아요. 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니 한 방을 때려낼 수 있는 야구장을 줄여도 지금 모자를 파네. 그 늘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투수진이 엄청나게 또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야구장을 넓혔다는 거는 결국 투수진을 믿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야수진을 꾸려서 경기를 좀 아기자기하게 풀어 나가겠다. 사실 이 뜻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사실 성공을 거둬야 되거든요. 투수력이 완벽하게 좋아지든가 아니면 그 구장에 맞는 타자들로 세팅이 됐는데 그 타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엄청나게 잘해주든가 그래서 기동력의 야구 한 발 더 가는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 이런 것들로 득점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장을 왜 늘렸을까라는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 심지어 저도 이제 당시에 그 기사를 써보려고 담장에 맞고 홈런성 타구가 2루타 된 거를 제가 8개인가 9개인가 카운트하고 속이 상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타자들 입장에서는요. 홈런이 되느냐 2루타 되느냐가 이게 천지차고 아이, 당연하죠. 펜스에 맞고 튕기잖아요. 사직은 짧기 때문에 1루까지밖에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시에 이대호 한동희 선수한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한 두 팀이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두 팀이 되겠습니다. 갈매기와 독수리, 롯데자이언츠와 한화이글스 두 팀의 비상을 올 시즌 이뤄내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시즌에 대한 마지막 포인트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구에 참견 시즌4 2024 시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2024 시즌 우승팀은 과연 누가 될까요가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승팀도 얘기를 해야죠. 예, 이제 5강 얘기를 했으니까 과연 누가 우승할까? 기나긴 페넌트레이스의 종착지 바로 우승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LG 트윈스가 29년의 수건인 우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릴까요? KBSN 판정단이 예상한 올 시즌 우승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KT, 전준호 위원 LG 기아, 김두한 세 팀은 아니 뭐야? 세 팀을 LG 기아 하나는 뭐야? 이거는 진짜 뭐예요? 이거 그냥 묻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 기자님? 이건 뭐예요? 저도 그러면 기아를 선택을 했고 박용택 위원 LG, 류지현 위원 LG, 김태균은 하나. 네. 김태균은 하나 사랑이 뭐 엄청납니다. 예, 유이관 KT, 윤희성 위원도 기아를 선택을 했네요. 네. 일단은 장성호 위원 KT에서 밀어붙이는 거죠. 대답이 바로 하세요. 약간 고민 생기는 것 같은데. 바꾸세요 이제. 5강은 가도 우승은 모른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KT로 간다. 제가 뭐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KT의 시즌 출발이 좋지 않다는 이 부분을 한번 믿어보고 이것도 루틴이다라는 것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밸런스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KT가. 뭐 소영준 선수가 이제 한 6, 7월 정도면 이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오선발이 완벽하게 이제 또 짜졌고 뭐 빅피처들 있잖아요. 노쿠에바스, 벤자민 또 있고 뭐 고영표 건재하고 야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장준호 뭐 사실 지금 그 천성호 선수가 굉장히 천성호 잘해주고 잘하더라고요. 있지만 네. 일단은 뭐 심우준 선수도 이제 7월 15일이면 이제 상무에서 잘 맞네. 심우준 돌아오죠, 맞아요. 그러면 뭐 장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십자인대 들어왔고 이제 백업도 괜찮거든요. 사실 외야가 백업이 조금 문제인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뭐 로하스도 돌아왔고, 근데 강백호도 사실 최근 2년간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입단에서 이제 보여준 게 또 있던 선수니까 마음가짐만 좀 제대로 잡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부활한 날개짓을 또 펼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일단은 시즌 출발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일단은 제가 뭐 KT를 우승 후보로 꼽았기 때문에 그 꼽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이글스 한번 가시죠. 예. 네, 좋습니다.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하나 이글스가 지금 선발야구로 불펜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발야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와중에 한 점차 승부.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금요일 날 류현진 선수가 등판했을 때 한 점차 경기였거든요. 예전에 하나 이글스였다면 아마 그 경기를 KT에 내줄 수도 있었지만 그 경기를 끝내기 승부로 이겼다. 한 점차 승부는 감독의 영역이거든요. 최원호 감독도 지금 용병설이 물이 올라 있고 5선발이 160km를 던지는 팀이 아마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황준서. 황준서. 아 누구요? 아니, 문동주 선수. 문동주 선수. 그 사실상 5선발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투구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5선발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알러배 자주 나와서 목요일이 5선발 날이거든요. 그날 삼성하고 LG 경기 뭐 엄청나게 난타전 펼쳐지고 그렇게 됐죠. 원래 5선발 나오는 날이 굉장히 그 시간도 늘어지고 하는데 문동주 선수가 앞으로 5선발을 다 잡아먹게 되면 이거 무시 못해요. 그래서 연패에 빠질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최원호 감독도 어느 정도 지금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정은원 선수도 9번에 놨더니 살아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 한화 상승세 이거 단기간에 끝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즌 전에 그 모 감독께서 류현진 선수의 활용 방안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류현진 선수를 개막전 그리고 홈 개막전에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한다. 그러나 류현진 효과를 하나가 더 누리기 위해서는 류현진을 3번이나 4번으로 옮기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류현진이 나오는 경기는 무조건 이기는 상대, 어떻게, 왜냐 1번에 놓으면 계속 1선발이나 붙어야 되니까 당분간은 비가 와서 어그러지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차라리 개막전까지는 1선발로 돌리는 거는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3, 4번으로 넣어서 상대 3, 4번 선발과 붙여서 류현진이 나오는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경기로 가는 게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김민우 선수가 나와야 되는. 근데 오늘 황준서 선수가 오늘 1월 경기 던졌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에 김민우 선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뭐 결정은 안 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순발 체제로 2번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류현진 선수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최원호 감독이 하루 정도 선발 투수를 하루씩 더 휴식을 부여하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첨언을 하면 지금 김민우 선수가 약간의 약간 담 부상, 증세이기 약간의 담 때문에 증세죠. 큰 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황준서나 김민우 중에 좋은 선수를 필승조로 붙일 수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카드가 많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리셀 웨폰이라는 그 영화를 좋아했는데 멜 깁슨 나오죠. 네, 그 메이저리그 취재하다 보면 이 지도자들이 그 웨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한화 이글스의 지금 무기가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리셀 웨폰들이 지금 배치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연패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키나와 전지훈련 갔을 때, 취재 갔을 때 그 류현진 선수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원호 감독이랑 저녁 식사 자리를 했는데 최원호 감독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나만 잘하면 되죠. 약간 부담이 있어요. 최원호 감독이 이제는 선수 구성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제 나만 잘하면 돼. 계속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성적을 못 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좋은 그렇죠. 수가 있어서 좋은 그게 더 행복한 고민이 아니에요. 행복한 고민이죠. 계속 표정이 좋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최원호 감독. 초반 분위기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시즌 특히 전력이 평준화됐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김동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초반 분위기 어땠는지, 그게 성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 5년 우승팀 초반 10경기 성적입니다. 네네. 2019년 두산 베어스가 8승 2패 1위고요. 2020년 NC 다이노스 9승 1패 역시 1위고요.
21년에 KT가 4승 6패, SSG가 2022년에 10승 무패 1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LG 트윈스가 7승 3패 2위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야, 어쨌든 출발에 좋은 팀들이 시즌 최종 성적도 상위권을 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 자, KT 보세요. 4승 6패 했는데 우승했잖아요. 제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알겠습니다. 한 번 맺은 발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개 구단 얘기 뭐 다 해봤고, 아주 다양하게 오늘은 또 참견을 한 겁니다. 첫 해다 보니까 또 아주 뭐 여러 다방면으로 참견을 좀 해봤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어떨까? 이제 뭐 얘기를 좀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스포츠가 네. 늘 그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관중분들의 그 이슈를 끄는 거는 저는 언더독의 반란인 것 같아요. 언더독의 반란.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나왔을 때 사실 그 리그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스포츠에서 특히 야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반전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좋지 못했던 성적을 냈던 팀들이 좋은 성적이 나면서 기존에 우리가 예측을 했던 그런 그 5강이라든가 이런 구도를 깨버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올 시즌에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는.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볼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준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 시즌에 시프트 제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BABIP라고 그러죠. 인플레이 덴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비. 밥이 이제 향상이 될 거 또 수비수의 어떤 그 수비 능력치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팬들께서 야구장에 찾아주시면은 수비수의 어떤 동적인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박진감 있고 정말 야구다워지거든요. 그렇죠. MLB가 자타자 기준으로 해서 2할 3푼 9리였는데 시프트 제한하면서 2할 4푼 9리로 1푼이 올라갔어요.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타들이 자타자들의 올 시즌의 변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김동 기자는 어떤 포인트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 대전 구장에서 그 축포 다이너마이트 난리 엄청 났어. 터졌던 그 회장님 오신 날이잖아요. 네. 가을에도 그 장면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제가 듣기로는 그룹에서 그 화약 비용 걱정 없이 쓰라고 한 거로 제가 알고 회사니까요. 화약 회사니까요. 네. 아마 가을에 독수리가 훨훨 날아다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장스나가 했던 얘기랑 좀 약간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는데 키움히어로즈가 사실은 리빌딩 시즌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빌딩 시즌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히어로즈의 과연 성적이 어느 정도 나느냐. 키움히어로즈가 만약 하위권으로 쳐진다면은 어느 정도 승률을 올려줄 것이냐. 리빌딩 시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승률을 올려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은 승률 인플레가 일어나면 리그 자체가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히어로즈의 올 시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히어로즈가 주말에 LG 2번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히어로즈도 리빌딩 시즌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올 시즌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주영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주영 선수 돌아오면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늘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는 팀이잖아요. 맞아요. 네, 젊은 맞아요. 선수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주전이 되고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키움 팬들이 딱 좋아하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환경들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안에서 또 키움 팬들은 선수들이 커나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LG를 또 두 경기 잡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야구 또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 또한 또 야구 팬으로서 세 분의 관전 포인트 또 제가 생각한 포인트 그런 포인트로 또 야구를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야구 팬 여러분께서도 올 시즌 충분히 즐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